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하시고 환경교육사이시며 전 제천시 지방공무원 결산검사위원, 제천 숲해설가 대표를 임하셨고 현재 남한강 친구들 공동대표, 제천시 도시림 심의위원회 위원, 맑은 하늘 푸른 제천 제천 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상한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가 서글픕니다. 나이도 들었고 몸에 병도 들어서 좀 쾌활치 못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서게 된 것이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제천의 현상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아주 흔쾌히 우리 이춘영 KBS 본부장님이 초청해 주신 게 아주 흔쾌히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다양 복잡하게 기후 변화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사이 아이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형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요사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조금 암울한 말씀입니다. 좀 어둡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당신들 여태까지 뭘 했어? 70이 넘도록 우리 제천을 위해서 뭘 했어?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등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현실이든 현실 자료를 가지고 개선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좀 낫게 해보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가 두 꼭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8분이니까 정확하게 한 16분 정도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공원을 만들 때 옴스테드라고 하는 조경가가 설계했습니다. 이걸 설계해서 워낙 아주 미국 뉴욕의 최고 비싼 땅, 금싸라기 땅에다 공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미국 의회에서 또 시장이 당신 미쳤어?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공원을 지으면은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데 하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이렇게 공원을 크게 면적으로는 341헥타르가 되는데 이런 공원을 뉴욕판에 짓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면적만큼의 사회적 시설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수용소나 교도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걸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큰 공원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제천입니다. 제천인데 다들 보시면 알지만 파란 기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녹색 기운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소 공급이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자연스럽게 가서 이야기 나누고 도시락 하나 까먹고 이웃 동네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의 공원이 있습니까? 우리 제천에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공원이라고 근래 만든 공원이 있지만 거기도 가서 나무도 없어서 쉴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이라도 도시 재생 차원에서 도시에 공원 하나는 필요하다. 좀 대표적 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제천입니다. 쭉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조그만 숲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거물입니다. 어디 가서 쉬고 기대고 마음을 안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박해지고 더군다나 푸근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간접적인 요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나무가 도시숲이 하는 역할은
잠깐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구나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는 숲이 더욱 더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죠. 뭐 그래서 이렇게 숲이 중요한데 우리 제천인들은 간판 가린다, 그다음에 나무 좀 그늘 준다고 해서 자르는 게 유행입니다. 이것이 한 25년 전부터 그전에 안 그랬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데 한 25년 전부터 유행처럼 학교든 가로수든 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나무 자르는 게 유행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인가 아닌가. 그렇게 자연을 훼손시키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 정서적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라 달랜다고 그거를 잘라주는 우리 시장, 시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래도 보존하고 지켜야지,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르는 건 아니다. 우리 도시숲이 실제 쭉 보면은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인당 도시공원 면적부터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인당 추천한 도시숲 면적은 9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구 같은 경우 44제곱미터, 세종시는 24제곱미터가 되죠. 그런데 쭉 보시면 우리는 6.1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12일 그 뉴시스에서 보도한 거 보면은 제천시 6.16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 기준도 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좀 이래서 도시숲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얼마든지 우리 자료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현황입니다. 만약에 공원이 없으면 가로수라도 좀 울창하게 심어서 얘들이 산소도 좀 내주고 소음도 방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도 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또 더위도 식혀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의림대로죠, 우리가 쭉 올라오다 보면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대로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가로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의림대 쭉 내려가면은 제천역 쪽으로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있는데 간판 가린다고 잘려달라고 해서 나무를 자꾸 가지를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전봇대가 됐죠. 그래서 전봇대가 되면 그늘이 멀찌감치합니다. 그늘이 밑에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하느라고 돈만 계속 매년 쏟아붓지 전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 그런 가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의림대로에 있는 가로수죠. 이거는 대구에 이런 8차선 도로를 줄여가지고 3줄 가로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강원도 춘천시의 가로수인데 전혀 집 옆에 상가 옆에 그늘 가리고 가지가 닿아도 안 자르고 그냥 키웁니다. 춘천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5만 정도 더 많죠. 그런 도시도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옆에 있는 원주시죠. 원주시는 아주 숲속의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인구 35만을 지금 넘기고 있죠. 이건 청주입니다. 우리 제천 사람들은 이 양거죽 나무가 여기서 그 꽃 필 때 꽃가루가 날려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잎이 커서 가로수 쓸기 나쁘다고 해서 다 베어버렸습니다. 베어버리고 다시 심었죠. 그런데 청주 분들이 우리만큼 몰려가지고 100만 인구가 이렇게 양거죽 나무를 가로수로 키우겠습니까? 인식의 차이죠. 이것도 청주에 있는 가로수인데 연인들이 많이 걷죠. 지금 그 가시다 보면 오근장에 있는 공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의 가로수인데 우리 세명대학교도 약 한 30m 이런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서 구경하려면 돈 줘야 구경할 수 있는 가로수입니다. 담양군이라고 전남에 있죠. 거기에 그 가로수를 조성을 해서 이것이 영풍되니까 돌을 새로 닦았어요. 새로 닦으면서 그 가로수를 보존하고 여기에 제가 한 2년 전에 갔을 때 2,000원씩 교야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 담양 같은 경우는 거의가 중로원이라든가 쇠세원, 이 가로수 이런 나무 가지고 도시를 울창하게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죠. 쭉 보시면은 다녀보신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그 관광을
휴양상품 지역경제 활용은 자치단체를 보면 인제의 자작나무숲, 홍천의 은행나무숲인데 이건 개인이 아내를 위해서 몸 아픈 아내를 위해서 조성한 숲인데 홍천군의 아주 명품숲이 돼서 유명하죠. 그다음에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잣나무숲, 대전광역시도 공원과 숲을 만들고 장성군도 편백나무를 옛날 분들이 심어서 지금 잘 치유숲으로 활용하면서 지금도 계속 심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 광주시의 화담숲 이런 숲을 소재로 해서 이런 건 나무만 심어놓고 조금만 신경만 쓰면서 시간만 가면 자연이 어우러져서 되는 그런 그 관광 상품이거든요. 뭐 건물 짓는 것만큼 돈도 그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은 대구 그 두류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한 360헥타르 정도 공원이 그래 크죠. 거기는 술도 못 먹습니다. 노인네들이 오셔서 한 2, 3천 명씩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렇게 쉬어가는 공원도 있고 또 그 더운 도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도시 하면 대구했는데 이렇게 도시 숲을 많이 심어서 기온을 평균 기온을 2도나 내려가지고 도시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요사이 며칠 전에 국가정원으로 순천은 800만 명의 그 관광객이 왔다고 그래요. 도시에 숙박인들하고 해서 관광객이 넘친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도 있고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업도시죠. 공업도시인데 그 태화강 국가공원 2호를 만들어서 생태도시로 전환을 하려고 거의 전환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울산 공업도시가. 또 원주시 같은 경우도 아주 도시계획상 숲속의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정주 여건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이 살러 오게끔 편안하게 살게끔 그런 도시를 우리 이웃에도 하고 있고요. 담양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도시에 지금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의림동이든 아니면 서구동이든 뭐 명동이든 어느 쪽에 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래도 한 2, 3헥타르 정도 되는 공원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또 작은 소모임도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자. 그 다음에 제천 송악 폐철도 같은 경우는 전주 가면은 전주시의 폐철도나 인천도 폐철도 같은 경우 다 숲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송악 제천 폐철도 같은 경우는 좀 자전거나 산책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만들자. 그 다음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유림, 제천시 시유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좀 나무 종류별로다가 100년 숲 정도 좀 한 두서너 개 만들자. 한 10헥타르 내지 한 50헥타르 정도 해서 먼저 임도나 뭐 가볍게 따고 그 다음에 나무를 분야별로 층층이 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가꾸고 그 다음에 숲이 조성되면 그때 시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자기들도 나무 한 그루씩 사서 심고 해서 바꿔서 도시에 대한 애양심을 갖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씨앗을 따서 우리 제천 지역에 춥다고 편백나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종자를 갖다 파종해서 밭에서 다시 3년간을 길러서 지금 피제골 산림욕장에 갖다 심었습니다. 가보시면은 수고가 한 5, 6m 정도 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청전공원에도 심었는데 거기 심어놓고 저희가 조금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공원 풀깎기 할 때 싹 아주 예초기 날에 다 날아가 버렸죠. 천주 심은 뒤에. 그래서 다시 한번 심었는데도 그 두 번째도 다 예초기 날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숲이 이제는 탄소 중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간판 가리더라도 실제 그 안에 있는 물건 좋고 친절하고 그러면 손님들 다 오지 않습니까? 간판 보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을 바꾸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이런 가로수 같은 거 누가 좀 뜨거운 물 붓고 소금 뿌려 죽이면은 신고하시고 왜 우리 재산인데 시민의 재산인데 당신이 죽여 이렇게 좀 나서서 하고 좀 시민들이 이런 거는 지키고 가꿔야지 시민들 의식 없으면은 시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디 그
틈새가 있고 빈 공터가 있으면은 민관 같이 협치로다가 나무도 심고 가꾸고 해서 푸른 도시 이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었지만은 만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거좀 띄워주세요. 네, 자료가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시 30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6월 7일 날이죠. 6월 7일 어느 토론회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천 영월 단양 지역이 남한 중에 차지하는 면적은 약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토 면적의 1% 되고 그런 곳에 전국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의 10%가 이곳에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천에는 시민도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하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6개가 제천에 펑펑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고 질소산화물은 다시 오존과 그 다음에 황화물, 황산화물, 뭐 질소산화물, 뭐 또 먼지 이런 거와 결합해서 초미세먼지가 돼서 제천에 들어오는데 질소산화물 발생량만 해도 제천, 영월, 단양 요 6개 시민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29,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치만 봐도 누가 뭐래도 제천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2021년 기준에서 1년에 6개 시민도 공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얼마 정도가 하냐면 605만 톤. 605만 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와서 시멘트 원료와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구조상 소성로 즉 실온이라는 한 곳에서 원료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재료를 다 두고 거기서 태워서 굴뚝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카가 되면은 거기에 석고라는 걸 넣어서 빠면은 그게 이제 시멘트 가루가 되는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소속로에 가서 태워지면서 시멘트가 되든 아니면 남은 기체가 돼서 공기적으로 올라오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문제가 우리 제천 시민 13만 그 다음에 영월 단양해서 19만 명의 생로병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로병사.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도 더 중요합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이 생로병사 중에서 이런 나온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오늘 배포된 자료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간에는 뇌경색, 뇌의 백질 변경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뇌경색이라든가 치매 이런 것까지 일으키고 심근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상 유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시민공장 문 닫으라는 거 아닙니다. SCI라고 해서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라고 하는 현재 폐기물 소각장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저감 장치. 그거는 90% 정도가 질소산화물을 저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 개당 약 한 80억 내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공장 같은 경우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폐기물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반입료를 받고 받습니다. 다 돈을 받고 받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써서 그런 걸 달면은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오직하면 그걸 다루라고 3천억을 저리로 융자해 줬어요. 신수공장에. 그리고 이 3천억을 융자해 줬으니까 저리로 당신들 달고서 환경오염 식시 말아라고 했는데 단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 논리죠. 어떻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느냐가 기업의 논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는 제천인들이 다들 말을
입을 꼭 닫고 말을 안 했어 그래요.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이렇게 공기가 나쁘고 우리 생명과 관련되고 우리 제천의 미래와 관련된 사항인데 왜 당신들 이거 해결 안 하냐고 결국 국회와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 하면은 할 수 없이 하겠죠. 뭐 또 아니면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금 엄태영 의원님께서도 조금 좀 보조금을 줘서라도 거기서 달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시민들이 이 문제를 좀 충분하게 공감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이거는 내 생명이 줄어드는 거고 나하고 관련된 일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좀 위에 뭐 자료만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사진을 또 있나요? 사진 이거 말고 PT 사진이 별도 있거든요. 이거는 드렸던 이건 발표 자료였었고요. 10월 22일 이쪽도 하나 봐주시겠어요? 네, 아닌데 이거 아니고 어떤 파일 말씀하십니까? PP 뭐 파일이 있었거든요. 예, 아양그래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세요? 아니면 따로? 따로 PT 좀 아까 네, 파워포인트도 다섯 번째. 그거 예, 맞습니다. 네, 요거 그냥 쪽쪽 이건 사진만 보여드리고 2분 남았습니다. 아니 요거 말고 요거 말고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아까 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걸 영상으로 보시면은 공감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좀 메뉴로 좀 올려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생로병사 연구가 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 뭐 이런 사항이 꼭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제천인들이 제천 사람들이 자동차 검사할 때 모두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일반 검사가 없이 지금 다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제천 지역이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이제 모든 자동차는 다 종합 검사, 일반 검사를 받으면 35,000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55,000원을 줘야 종합 검사를 받는 그런 전체 시민들의 불이익도 받고 있습니다. 원주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초미세먼지입니다. 이게 질소산화물이 나와서 여러 가지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이런 게 다들 공기 중에 굴뚝에 나오자마자 바로 뭐 합쳐져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한 70% 정도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이렇게 바뀌고 결국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심지어 제일 피해 주는 건 뇌 치매라든가 백질병변을 일으켜서 뇌경색 뭐 이런 거를 일으키는 그런 게 되고 우리 몸에 1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약 한 3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7개 정도는 다 우리 몸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이런 지역에 노출되면 2.8년 정도 생명이 단축된다. 세계 기준이고요. 측정소. 이렇게 제천 지역에 6개가 제천시 동남북에 포진을 해 있죠. 사진 보시면 이건 쌍용 시멘트에서 제천 저 뒤에 보이는 게 송악산입니다. 들어온 사진이고 이게 제천시 전경인데 조금 올릴 수 없나요? 여기? 조금만 더요. 됐습니다. 이게 제천입니다. 맑은 날입니다. 이런 날이 제천에 많아요. 올해도 지금 근간에 10월 달에 한 4번 정도 이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천, 이게 제천 현상이고요. 다들 맑은 날입니다. 아침에. 이게 들어오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쌍용 시멘트 쪽에서 올라오는 오염물질이고요. 저쪽 중간 쪽에 있는 게 아시아 시멘트, 그쪽 뒤에는 송악산 한 8구 농선 쪽에 있는 거는 한일 현대 쪽에서 와서 제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소백산의 단양 쪽에서 이렇게 흐린 날 뭉쳐 있는 건 사진이고요. 심지어 이렇게 배추 쏟거지, 하우스 거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영월이나 그다음에 뭐 단양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동해에서는 동해 쌍용 시멘트 합에서는 아마 7일째 단식 농성도 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바닷가에서 우리 제천 지역보다는 좀 대기 흐름이 나은데도 그렇게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죠. 영월 쪽에서도 이렇게 뭐 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제천 쪽에서는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건 하늘 가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제천은 서풍이 불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깨끗합니다. 그 대신 영월이나 그쪽에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먼 산 바라봐서 뿌옇다고 하면 내 코앞에도 지금 먼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우리 제천을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좀 개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하게 시민들이 목소리만 내면 개선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충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같이 힘 합쳐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